Wake up in the morning 어느 아침 일어나서 생각을 했죠. 재밌는 더빙이 보고 싶다고. I don't wanna know 좀 컨텐츠 걱정할 거 없어. 장비 주니까 장비주에 별이 다 뒤진 밤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별이 다 뒤져버린 밤에 우리가 함께 걸었던 거리에서 흘러나온 노래 기억나? 그거 아닌데? 언년이야. 13화 진행을 맡고 있는 장삐쭈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목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딱콩이들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또 MRC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수험생 딱콩이들 수능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든 못 보든 매일 한 통씩 주시고요. 자, 오늘은 대단하진 않지만 딱히 엄청나지도 않은 그런 게스트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그냥 아는 동생입니다. 그럼 다 같이 불러볼까요? 페이야? 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어색해. 아니 형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예, 지금까지 페이였고요. 네. 아주 시공간을 오그라뜨려버리는 연기 잘 봤습니다. 흉내를 한번 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 오늘 사연 주제가 또 거짓말이기도 해서 한번 구라 한번 쳐봤습니다. 예, 아마 진짜 속으신 분들 있을 거야. 100% 이렇게 어색했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반성하세요. 네. 페이님 우리 딱콩이들한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도 따라해. 그만해. 네. 이 친구는 이제 성우 지망생이고요. 제 아는 동생입니다. 말 그대로. 거의 뭐 수타기급으로 목소리가 아주 그냥 담백한데 그래서 저 혼자 하기 심심해서 한번 불러봤어요. 굉장히 부러운 녀석입니다. 예. 아이 근데 저는 이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그 평범한 목소리인데 이제 형님은 유니크하고 이제 장난 아니죠. 저는 뭐 저도 뭐 듣기 편한 목소리지 절대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죠. 어디 가서 명함 내밀었다간 거의 싸다고 맞는 그런 말씀하면 이제 딱콩님들이 서운하죠 형님. 말 나온 김에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딱콩이로 팬네임 정해지고 나서 또 딱콩이가 싫다는 삐청자파들이 아주 그냥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댓글로도 그렇고 메일로 막 구독 취소할 겁니다. 삐청자로 해주세요. 막 협박도 하고. 그래서 아니 꼭 하나만 해야 되는 법 있습니까? 유튜브에? 설령 있다고 해도 우리는 2개로 하자. 지금 딱 말할게요. 장삐쭈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팬네임이 2개입니다. 딱콩이 삐청자 입맛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정관념을 깨는 게 또 장삐쭈 특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페이님은 딱콩파입니까? 삐청자파입니까? 저는 일단 남자이기 때문에 딱콩보다는 그 삐청자가 형님의 모든 남자나 여자 시청자가 듣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아무래도 여성 구독자들은 딱콩이를 원하는데 남자 구독자들이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해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걸로 하고 페이님 오늘 사연 주제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죠? 네. 그렇죠. 거짓말이죠. 뭐 다른 말로는 뻥, 거짓부렁, 이빨, 구라, 야부리, 뻐꾸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페이님 어떻게 구라 잘 까십니까? 아주 지금도 아주 그냥 목소리를 구라를 까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거짓말이다. 예. 누가 한 말이야? 아 그냥 뭐 페이님이 방금 지으신 겁니까? 네, 주워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막 던지시네요. 자, 그럼 우리 아무도 모르는 아는 동생 페이와 함께 광고 하나 듣고 13화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따콩! 안녕하세요, 삐쭈님. 저는 고2 따콩입니다. 저는 제 친구와 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끼워 맞추기지만 제 친구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삐쭈님한테 사연 꼭 보내보고 싶어서 보내요. 저는 시험이 끝나고 오랜만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술을 진탕 먹고 콜택시를 불렀고 저희 3명은 택시를 잡고 돈을 나누어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친구 중 한 명은 피곤에 쩔어서 차에서 바로 골아 떨어져 버렸고 다른 한 친구는 아저씨가 내비를 쳤음에도 아저씨의 내비를 믿지 못하고 열심히 길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여기 맞아요. 여기도 길 있어요. 이런 친구도 한 명씩 있죠. 그쵸, 그쵸. 예.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내비라도 된 양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상당히 취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자존심이 세고 길치인 친구가 너무 강력하게 이쪽 길이 맞다고 우기는 바람에 저희는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가면 갈수록 직진 방향밖에는 보이지 않고 급기야 고속도로까지 타게 됐습니다. 큰일 났네. 그리고 저희는 결국 하이패스를 2번이나 찍고서 택시비에 하이패스비까지 내게 돼버렸습니다. 전 잠이 번쩍 깨서 택시 미터기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인간 내비 친구는 아저씨 길 다시 빠지려면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봤고 아저씨는 거의 8km 정도는 더 가야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소리에 제 친구는 좌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친구는 다시 길을 안다고 나대지 않겠다, 짜지겠다고 했고 저희는 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이나 달린 뒤에야 저희 동네로 올 수 있었습니다. 택시비는 37,000원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예, 아저씨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돈을 걷는 저희가 불쌍하셨는지 15,000원만 달라고 하셨고 착하시네. 이것도 거짓말 아닌가요? 왜? 뭐가? 네? 아니요, 뭐가? 그냥 너무 착하신 것 같아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지금 나쁘다고 해서 사람들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페이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는 집 가는 길에 새똥까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끝입니다, 삐쭈님. 별디밤 너무 재밌어요.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바퀴벌레와 혼인신고서 들고 찾아갈게요. 딱콩? 아니, 바퀴벌레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메일로 바퀴벌레 사진 보내지 마라, 진짜. 내가 패드립 하는 댓글도 차단 안 하고 그냥 삭제만 하는 사람인데 메일로 바퀴벌레 사진 보내는 미친 사이코들이 있어. 바로 차단했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진짜 경고했습니다. 바퀴벌레 극혐. 아무튼 저 친구가 저는 공감이 가는 게 괜히 그 길 아는 척했다가 더 멀어지면은 그 자존심 때문에 계속 가달라고 하잖아. 그쵸.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페이님도 있죠? 저는 없는데요? 네. 네. 아니 그쪽은 택시 탈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택시 기사를 이제 믿기 때문에 돌아가지는 않는지, 내 돈이 합리적이게 나가게 될지 그런 거 이제 지켜보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예, 누가 봐도 택시 안 타본 사람. 네. 그 택시 타다 보면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괜히 삥 돌아가가지고 돈 더 받으려는 기사님이 종종 계십니다. 종종. 그런 기사님을 만났을 때 이 길이 아닌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 네. 그때 대처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찌끄려 보세요. 네, 그냥 존나게 싸우면 됩니다. 나가. 그대로 나가세요, 페이씨. 그대로. 네. 아니 우리 여성 비청자분들은 또 무섭기 때문에 당신처럼 존나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예, 그럴 땐 일단 조용히 돈 내시고 네. 내려서 이제 번호판 찍은 다음에 개인 택시가 아니면 그 옆에 회사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써있단 말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전화해서 항의를 하시면 이제 그 고객센터 분이 사과를 합니다. 네, 그럼 예. 마음이 풀리겠죠. 돈은 돈은 뭐 낸 거죠. 돈은 네, 그냥 마음이라도 이제 좀 위로 받으시라고. 네, 꿀팁이죠? 네, 돈은 이제 다시 벌면 되지만 이제 마음의 상처는 이제 돈으로도 치료 못 한단 말이죠. 네. 역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동생이랑 하다 보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팁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광고 하나 듣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는 동생이 두 번째 사연 시원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오나요? 안 나와. 안녕하세요, 트럼프님. 10년 후 블리자드 본사부터 푹 빠져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영상 다 보고 있는 고등학생 딱콩이입니다. 원래는 이 사연을 착각 때 보냈어야 했는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라 보내지 못했고 주제와 어거지로 연관시켜도 된다 하셔서 지금 보냅니다. 거두 육미하고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말복날이라 어머니께서 삼계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이 5시 정도에 끝나는데 학원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딱콩아, 엄마가 삼계탕 만들어 놨으니까 6시까지는 와라. 네, 가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5시 50분까지 축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저는 제가 뛸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이미 6시가 훌쩍 남았고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신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두가 너를 기다렸다며 저를 크게 혼내셨고 저는 중의의 힘을 사용해 뻔뻔하게 핑계를 대며 왜 믿어주지 않냐며 우겼습니다. 결국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어머니께서는 진정하고 삼계탕이나 먹으라며 삼계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정면에서 마주 앉고 숟가락을 들고 있는 그때 제가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해 다리를 조금 움직였는데 완전히 펴져 있지 않은 밥상 다리에 제 새끼 발가락이 부딪혔습니다. 아, 아프겠다. 그대로 밥상은 고꾸라졌고 와장창 소리를 내며 여러 접시와 삼계탕 그리고 아버지와의 저의 관계도 완벽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새끼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발가락을 감싸주고 얼굴이 벌개지고 설상가상 아버지까지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무슨 짓이야? 라며 화를 내셨고 저는 밥상이 제대로 안 펴져 있었어요 라며 변명했지만 제가 들어도 핑계로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진정한 방망이를 꺼내셨고 진정한 버시래. 어머니가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저의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5대 정도 두들기셨습니다. 진정한 버. 네. 5시간 정도 후 야자가 끝나고 돌아온 저의 형은 아빠랑 싸웠냐? 집 분위기 왜 이래? 라며 어리둥절해했고 저는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자 일단 치킨 먹으면서 오해 풀어 라며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 후 고요하게 치킨만 뜯고 있던 저의 가족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말이 트였습니다. 아휴, 오늘 아빠가 때린 건 미안한데 실수든 아니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약간 억울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네 하고 대답을 하며 콜라를 컵에 따라 마셨습니다. 컵을 상위에 놓을 때 그때 손가락이 꼬여서 컵을 강하게 상에 내리친 듯이 쾅 하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싹 굳으시며 지금 아빠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하며 다시 아버지의 벗을 꺼내들어 저의 통실통실한 엉덩이를 5대 정도 두드리셨습니다. 네, 결국 나중에 오해를 풀고 지금은 아주 좋은 부자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힐러리님, 재미있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있었던 실화를 최대한 기억해내며 썼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더빙과 라디오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저는 끄지겠습니다. 딱콩!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거의 이거는 시트콤 같은 그런 사연이 아닌가. 네, 진짜 아버지가 굉장히 불같으신 성격이네요. 그러게요. 저렇게 가정교육을 받으면 어디 가서 욕먹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작성자분이 억울해하는 모습이 연상돼가지고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렇죠? 네. 매를 보고 진정한 버실했나? 네, 진짜 친구. 네, 진짜 오해가 쌓여가지고 이게 10회가 돼버렸네요. 응? 5+5 해서 10 됐다고요?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잠시 이성을 잃어가지고요. 네. 아니, 그쪽은 꽃핀 사태를 보고도 느끼는 게 없으셨습니까? 근데 설마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닉변하고 사라지겠습니다. 네. 닉변하고 사라진다고? 네. 아니, 내가 볼 땐 너가 남자 꽃핀 될 것 같아. 그 정도 칭호는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개소리 작작 좀 하시고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너무 길어서 네. 개소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네. 세 번째 사연은 거의 블록버스터급 수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길어요, 진짜. 그렇게 안 길어. 그래요? 네, 빨리 읽으면 돼. 네. 광고 하나 듣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빠라랏. 삐르랏. 안녕하세요, 장삐쭈님. 뽑힐 일도 없겠지만 저는 김치국 들이키기를 좋아하니까 뽑히면 익명이요. 네. 이번 사연 주제가 거짓말이라길래 제가 초등학교 때 조그맣게 벌였던 애니메이션 다단계 사업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TV를 틀면 항상 베리베리 뮤뮤, 슈가슈가 룬, 꼬마 마법사 도레미, 조금 더 후엔 캐릭캐릭 체인지 등 모든 여자아이들이 한 번씩은 좋아했을 법한 화려한 마법 소녀들이 나오는 만화 영화들이 즐비하게 나오곤 했었습니다. 당시 종이접기나 리코더 뿌뿌 불어대는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그런 마법 소녀들의 존재는 무료한 일상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문과 주술, 또 다른 세계, 도시전설, 부두 인형, 저주 등 오컬트적인 것을 좋아했던 저에게 슈가 룬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슈가 룬이 뭐죠? 슈가루는 이제 마법 소녀물이라고 해서 그냥 등장인물 2명 음. 정도 나오고 남자캐 나오고 그게 끝입니다. 마법 쓴 애들 이야기야? 여자애들 어. 이야기. 그런 저에게 슈가 룬의 세계관은 정말로 컨셉질하기 딱 좋은 이야기였고 저는 바로 방으로 달려가 아이들이 저를 마법 소녀로 착각할 만한 치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사 제쳐두고 3일 동안 만든 저의 세계관은 매우 완벽했습니다. 우선 저에게 초딩 그부들을 현혹시킬 만한 있어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문방구에 가서 제일 안쪽에 짱 박혀있는 뭔가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는 수첩을 구매하고서는 슈가 룬에 나오는 주문들을 일일이 노트에 적었고 중간중간에 직접 짜낸 짭주문도 몇 개 끼워 넣어서 위대한 대마법서를 하나 편찬했습니다. 정성스러운데요? 야, 예, 바로 그게 제가 벌인 애니메이션 사이비 다단계의 성서가 되는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학교에 저의 수제 마법서와 아이들과 저를 끈끈하게 유지시켜줄 액세서리들을 하나를 안고 등교를 했으며 예상대로 마법소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홀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저의 세계관을 의심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우선 저의 소수의 강력한 신자들을 만들기로 했고 포섭한 3명의 간부 아이들에게 저는 틈틈이 마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의 대마법서도 암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뇌 아닌가요, 세뇌? 3대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액세서리와 마법서로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두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번째 단계인 정신세뇌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름이 2개였는데 하나는 본명이었고 하나는 저희끼리 마계 이름이랍시고 가명을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각을 할 때면 로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젯밤에 옥을 들고 싸우는 바람에 텔레포트를 너무 늦게 했나봐.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여기서 오글은 슈가룬에 나오는 적들 이름이 오글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때마다 제 마법서의 주문들을 다 암기하는 것을 테스트로 쳤는데 이를 통과하기 위해 아이들이 주문을 외우는 진귀한 풍경도 볼 수 있었으며 이 모든 다단계의 창시자인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대장 노릇을 하며 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의 구라에 아이들이 세뇌돼 갔고 극한의 즐거움도 잠시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한 아이가 어느 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있지 로라. 로라는 이제 글쓴이입니다. 나는 밤에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자도 마개가 안 열려. 저의 가짜 세계관 중에는 꿈속의 문을 통해서만 마계에 갈 수 있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이상하네. 아무리 높은 레벨이 아니어도 한 번씩은 반드시 열리는 문인데. 이때 저는 제가 쌓은 견고한 성들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조금씩 들긴 했지만 저의 사랑스러운 3대장이 쉴드를 쳐줬습니다. 그건 나나 네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랑 실버는 벌써 여러 번 갔다 왔다고. 뭐 처음엔 하트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더 열심히 해봐. 3대장 덕분에 이렇게 위기를 넘겼으나 점점 자신들의 꿈에는 마계의 문이 안 열린다면서 아우성을 치는 회원들이 증가했으며 급기야 저에게 찾아와서 마계의 문을 열어달라는 회원도 생겼습니다. 결국엔 3대장마저 로라, 그냥 이 김에 네가 직접 보여주는 게 어때? 마계를 말이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며 3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보여줄게! 보여준다고! 라며 버럭 화를 내고 당당한 척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멍하니 천장만 몇 시간 동안 응시했습니다. 어쩌자고 내가 그런 뻥을 쳤나. 애초에 마계가 어디 있나. 다 그냥 TV 속의 이야기뿐인걸. 이 유머를 회의감이 저를 감쌌고 아무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날 방과 후 마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반 아이들 10명 정도를 저희 아파트 놀이터 앞 정자에 모아놓고 회원들 서로의 손을 맞잡게 한 뒤 동그랗게 세워놓고 주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회원이 많네요. 10명 넘네. 그 놀이터에 10명을 불러 모아서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손을 잡게 했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10분 동안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돼. 안 그러면 마계가 안 보일 거야. 그리고 저는 아이들과 손을 잡지 않았고 저를 제외한 9명만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웠죠. 장삐쭈, 빠쭈, 따콩, 삐쭈, 사랑, 삐쭈.
그리고 주문을 외운 뒤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열려라 마계의 문! 모든 아이들의 표정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6개 주렐랑을 쳤습니다. 망했네요. 예.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이제 없는 거야. 그쵸. 마계 마계로 갔나?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어제 어디로 튀었냐면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날로 저의 다단계 사업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쪽팔리게 놀았는지를 알았는지 딱히 저에게 뭐라고 하진 않았고 그 뒤에도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착하네요. 예. 그러네요. 그때 나눠 가졌던 반지와 액세서리는 각자 우정의 증표라면서 가져갔고 3달 정도 뒤에 저는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고 민망해서 한강물에 핸드폰 잡고 다이빙하고 싶은데 삐쭈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면 살리셨네. 그랬죠. 역시 장삐쭈님 그렇죠. 앞으로 라디오 쭉 해주시고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럴 일은 1도 없겠지만 뽑힌다면 익명으로 해주세요. 딱홍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저분 진짜 영업하시잖아. 대성공합니다 진짜. 그쵸. 뭐 보험이고 핸드폰이고 상관없어. 영업 왕을 그냥 휩쓸어 버리실 그런 인재입니다. 예. 피라미드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으실. 그렇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작성자분은 절대 공부할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영업하세요. 어떻게 초등학교 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페이님은 저 나이 때 뭐 하셨어요? 저는 그냥 구구단 외웠죠. 네. 구구단. 네. 문과셨어요? 뭐 이과셨어요? 문과죠. 문과. 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못 하세요? 진짜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제가 문과인데 언어를 좀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과를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수학도 못했어요. 네. 끝이야? 네, 끝이요. 네. 넌 진짜 욕 오질나게 먹겠다 진짜. 나도 모르겠다 이제. 네, 저는 삐찌 형님이 하자고 해서 저는 그냥 야. 시켜서 한 것 뿐이고요. 네. 그래. 네. 내 잘못이다. 그래. 내가 미친놈이지. 아니요. 쓸데없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고민이 뒤진 밤에는 이제 생략하고요. 네. 베이야. 네. 다음 사연 주제 말하고 얼른 끝내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주제. 빠밤. 자존심입니다. 네. 네, 주변에 진짜 똥꼬집이 있다. 혹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찌질하거나 소소한 사연들 장삐쭈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가지고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게 방금 다음 사연 주제 말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잘한 게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네요. 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마도 죄송합니다. 제2의 꽃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만 예상은 하네요. 네. 그러질 않길 바라면서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수능 보신 수험생 B청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12년 동안 참아왔던 스트레스들 3월달까지 원 없이 푸시길 바라면서 네, 술 많이 마셔요. 예, 자기 전에는 별디밤 꼭 보시고요. 꼭 보시고요. 광고도 보세요. 예, 광고는 스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유, 저놈의 주둥이 진짜. 그러면 네. 장삐쭈와 페이는 이만 끄지도록 하겠습니다. 14화에서 뵙죠. 빠라랏. 빠라랏. 걱정할 거 없어 장삐쭈니까 장삐쭈의 별이 다 뒤진 밤에